오늘은 소독학에 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독학은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아주 소독학에 대해서 관심이 여러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사회 이슈가 소독이나 방역 이런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공부하는 차원에서 조금 더 깊이 공부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하지만 시험으로 보았을 때는 너무 영역이 많습니다. 그리고 외워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전반적인 카테고리, 그 다음 소독약 정도를 몇 가지를 외워나가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정의를 알아야 되겠죠. 소독은 멸살 소방, 일단 멸균, 살균, 소독, 방부 이 개념부터 알아야 됩니다. 모든 미생물들까지, 그러니까 아포까지 다 박멸시키는 거, 이것이 바로 멸균이 될 것이고, 그 다음 살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미생물은 아니지만 뭐 아포라든지 조금의 생명체는 살아있는 거, 이것이 살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독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미생물들이 크게 자라지 않도록 처리하는 것을 소독이라고 하고, 그 다음 방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미생물들이 생명체를 정지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될 것은 이 소독에 대한 그 강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멸균, 살균, 소독, 방부. 일반적으로 소독약은 가격이 저렴해야 되겠죠. 영역을 많은 부분을 소독을 해야 되니까 경제적으로 아주 가격이 저렴해야 될 것이고, 소독력이 강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 물에 잘 녹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체에 조금 무해한 성분들, 뭐 이러한 것들을 소독약이 가지고 있는 구비 조건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주의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안전하게 해야 되겠죠. 워낙 독성이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어떤 물리적으로 사람의 신체를 손상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모라든지 그 다음에 안전화라든지 뭐 이런 것을, 그 다음 이렇게 장갑을, 비닐 장갑을 쓴다든지 이러한 안전 장비를 잘 갖추고 소독을 해야 된다는 것. 고체와 액체 이러한 것들이 섞여 있을 때는 액체를 가지고 용매라고 하고, 두 가지 이상의 액체가 섞여 있을 때 양이 많은 것을 용매다라고 합니다. 중요한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소독의 분류법입니다. 소독의 분류법은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자연소독, 자연스럽게 소독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 화학적 소독법, 일반적인 화학적인 제품을 이용해서 소독을 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 다음 물리적 소독법이라고 해서 뭐 기구를 이용해서 어떤 물리적인 현상을 가지고 소독하는 이러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소독법에는 크게 희석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어떤 강한 어떤 뭐 오염이 되었을 때 뭐 물을 가지고 씻어낸다든지, 물을 부어 가지고 액을 조금 이렇게 작게 만든다든지 뭐 이러한 것이 이 희석이라고 할 것이고, 그 다음 태양광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춤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소독을 하는 이러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소독법에는 화학적이라는 것은 일단은 가격이 저렴해야 된다고 했고, 또한 사용이 편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화학적 소독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석탄산수와 크레졸, 승홍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석탄산수가 왜 중요하냐면, 석탄산수는 어떤 화학적 소독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그게 석탄계수입니다. 석탄계수는 석탄계수가 높을수록 살균력과 소독력이 강하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이고, 석탄산수, 크레졸 이런 것은 다 3% 수용액으로 사용을 한다. 물이 97%면 석탄산수는 3% 용액을 가지고 사용을 한다. 네, 크레졸도 3% 용액이라고 했습니다. 크레졸은 소독력이 석탄산수보다 조금 더 강합니다. 그리고 피부에 자극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덜하기 때문에
크레졸을 일반 미용실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산화수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넘어지거나 다쳤을 때 이럴 때 바르는 거 있죠. 그것이 과산화수소인데 이 과산화수소도 3% 용액이다라는 거. 그 다음 일반적인 미용실에서 손을 베거나 이런 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과산화수소 3% 용액으로 주로 사용을 한다. 뭐 단점이라고 하면 뭐 옷에 묻거라든지 이렇게 하면 탈색이 잘 된다라는 겁니다. 뭐 이때까지는 다 3%였지만 이 성홍수는 0.1% 수용액을 섞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홍수는 0.1%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고, 생석회는 주로 이제 화장실 청소 같은 거 하실 때 생석회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알코올은 뭐 우리가 일반적인 알코올은 그 술이죠. 알코올은 가격이 소량이지만 가격이 좀 비쌉니다. 가격이 비싸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 포름알데히드는 방부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병원에서 시체실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사람을 시체를 보관할 때 사용하는 게 포름알데히드입니다. 뭐 이런 포름알데히드는 방부가 강하다. 역성비누는 일반적인 비누와 비슷한 개념이죠. 미용실에서는 주로 이제 손 소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역성비누를 사용하게 됩니다. 는 상수도 물을 소독하는데 사용을 한다. 소독법입니다. 물리적 소독법은 강한 열을 이용해서 하는 어떤 가열 멸균법이 있고, 그 다음 고온의 전기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저온의 전기를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염 멸균법과 건열 멸균법, 그 다음 소각법이 있습니다. 화염 멸균법은 불에다가 순간적으로 불꽃을 주사해서 세균을 죽이는 방법이 될 것이고, 다음 건열 멸균법이라고 하는 것은 마른 열을 이용해서 살균을 하는 방법입니다. 소각법은 불에 태우는 것이 되겠죠. 습열 멸균법에는 크게 자비소독, 물을 펄펄 이렇게 끓는 물에다가 소독을 하는 것이 자비소독입니다. 그 다음 고압 전기 멸균법이 있고요. 다음 유통 전기 멸균법이 있습니다. 살균법이 있는데 이것은 열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는 멸균법을 말합니다. 자외선 멸균법이 있고요. 초음파 멸균법이 있고, 그 다음 방사선 멸균법이 있습니다. 강한 열이 아닌 소리라든지 방사선이라든지 자외선을 이용해서 이것이 무가열 멸균법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 석탄산수, 크레졸 뭐 이런 것은 3%다. 승홍수는 0.1% 수용액을 사용한다. 소독학에서 뭐 이런 것이 중요하다라고. 소독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소독학은 시험 출제 경향이 보통 한 5문제에서 한 8문제 사이에서 소독학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는 출제들을 보면 보통 소독액 정도가 몇 프로 정도냐, 그 다음에 뭐 간헐 멸균법이라든지 소독법이 뭐 어떤 장점이 있느냐, 단점이 있느냐, 뭐 이런 쪽으로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